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스트링 연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자료 구조가 이 스트링이 아닌가 싶어요. 문자열, 뭐 입력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가장 많죠.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그림 그리는 거, 화면에 지금까지는 뭐 시커먼 화면에 그냥 글자만 텍스트만 쳐놓고 했는데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티킨터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티킨터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또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3D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3D 그래픽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할 텐데 뭐 텍스트 기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아마 스트링이겠죠. 그래서 스트링 연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스트링을 나타내는 우리 문자들이 몇 개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따옴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지금 That's Alice's Cat이라 해서 여기 지금 사실 이 문자열을 나타낼 때는 스트링을 나타낼 때는 그 앞뒤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하게 돼 있죠. 뭐 작은 따옴표도 좋고 큰 따옴표도 좋고. 근데 여기 앨리스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앨리시즈 할 때 어퍼스트로피죠. 이거는 어퍼스트로피는 이게 여기서 이제 문자열이 하나 끝나는 걸로 간주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온 것부터 차례차례 짝을 이루어서 파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우리가 적당하게 그 다음 어퍼스트로피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문자열에 그 포함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게 어떤 결과가 되는지. 이거는 좀 오히려 문법 에러가 나왔네요. 신텍스 에러가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따옴표가 열리기만 한 셈이죠. 이 뒤에서 열리기만 했고 뒤에는 뭐 열리지 않았어요. 따로 그렇게 그래서 우선 고치는 것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하고 앞에 나와 있는 거를 큰 따옴표를 쓰는 방법이 있겠어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나오는 것도 고쳐주는 거죠. 이렇게 큰 따옴표를 찍어주면 큰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또 문자열로 간주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실행을 다시 한번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큰 따옴표로 처리를 한 겁니다. 이거 뭐 그냥 따옴표를 없애고 찍으려면 앞에 프린트 괄호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큰 따옴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로 기어이 하고 싶다. 뭐 이게 지금 큰 따옴표를 해주는 게 아마 제일 간단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작은 따옴표를 해줘야 되겠다. 뒤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왔을 것도 같은데 한번 여기서 해보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작은 따옴표가 자꾸 새로 되죠. 뒤에 거 딜리트 키를 하나 눌러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여기 이제 안 돼요. 이렇게 앞에서 닫아진 셈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그 백슬래시를 하나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백슬래시하고 이렇게 한 게 이게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따옴표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따옴표다. 작은 따옴표 속에서 작은 따옴표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알아봤죠? 다음에 또 나와 있군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앞에서 한 것처럼 foo를 이렇게 하면은 실행을 하게 되면은 foo 값이 evaluation이 되니까 foo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foo를 찍으면 되겠죠. 여기서 새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코드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foo 하고 치면은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똑같이 같은 결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escape, 아까 작은 따옴표 누르는 거 봤는데 escape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say hi 뭐 to Bob's mother. 그렇다면은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고쳐보죠.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큰 따옴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 밖에 있는 거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큰 따옴표를 쓰는 거죠. 여기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고쳐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러면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려면 뭐 속에 이렇게 되면 뭐 안에 있는 게 따옴표가 홀수개가 돼도 관계없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따옴표를 굳이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따옴표를 굳이 쓰고 싶다 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냥 그 따옴표를 쓰면은 안 되고 이게 작은 따옴표다. 문자를 확실하게 작은 따옴표라는 걸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이 또 출력이 되겠어요. 한번 지우고 전체 출력을 지우고 실행하면 똑같이 돼서 저장이 안 됐을까? say hi to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작은 표를 따옴표를 썼는데도 그러네요. 작은 따옴표를 썼는데도 지키기는 큰 따옴표가 지키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다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이쪽에다가 프린트문을 하나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전체를 한번 다 해볼까요? 될래나 안 되겠죠? pr 프린트 하고 가로 속에다가 뒤에 거 하나는 지워야 되겠네요. 뒤에 딜리트를 키를 제가 키보드를 바꿔가지고 키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프린트문을 이렇게 해주면 따옴표는 큰 따옴표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작은 따옴표들만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escape sequence라고 escape sequence 또는 뭐 escape character라는 거를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백슬래시하고 이 붙여야 됩니다. 여기 약간 떨어져 있어 보이는데 두 개를 다 붙여서 해야 돼요. 백슬래시하고 바로 연달아서 연이어서 코테이션 마크 해주면 싱글 코트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더블 코트다. 더블 코트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다 보면 백슬래시 t는 탭, 그다음 백슬래시 a는 얼람이라고 그랬죠. 얼람.
백슬래시 b는 뭐 백스페이스 여러 가지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게 있겠고, 여러분 이제 그 인터넷 요즘에는 찾아보면 좋죠. 뭐 챗 GPT 같은 걸 써보면은 확실하게 아마 다 정리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케이프 시퀀스 정리해서 보는 방법. 여러분 한번 챗 GPT 같은 거 사용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많이 쓰이는 거 이쪽에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여기 나온 것들 이제 어떻게 지키는가 한번 보죠. 백슬래시 n 여기 위에 거는 안 나왔었나요? 백슬래시 n은 뉴 라인 이제 줄 하나 떼주는 겁니다. 지금 한 줄로 이렇게 쭉 써가지고 한 줄로 쭉 써놓고 찍을 때는 Hello there, 뭐 How are you? I'm doing fine. 이렇게 세 문장이죠. 이걸 한 문장씩 한 줄에 한 문장씩 찍고 싶다. 그러면 이게 백슬래시 n 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고, I'm 할 때 어퍼스트로피 같은 거 이제 백슬래시 하고 코테이션 마크 하면은 되겠어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세 줄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쭉 써놓고 세 줄로 찍고 싶을 때 백슬래시 n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것이 하나 나왔네요. 잘 익혀 먹어야 되겠죠. 날것이니까 raw strings. raw string은 뭐 R자를 앞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냥 전부 다 스트링이다 하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이거는 R자를 붙이면 이게 이스케이프 캐릭터가 안 먹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R은 이제 로스팅을 나타내는 거고, 하여튼 뭐 문자열 속에서 그냥 있는 그 그대로 한번 찍고 싶다.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백슬래시 다음에 어떤 뭐 코테이션 마크라든지 더블 코트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R자를 앞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뭐 F 붙여가지고 하던 F 스트링도 있듯이 이 경우는 우리가 이름을 로 스트링이다. 그냥 진짜 생 스트링이다. 그럼 날것 생 우리 생고기라고 그러죠. 생고기 날고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것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문자 하나 하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로 간주해서 다운표 속에 있는 거를 찍어라.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프린트를 없애보면 어떨까요? 프린트를 없애면 프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운표가 나오겠죠. 로스팅으로 R은 이제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다운표가 표시되면서 이게 똑같은 게 표시될까? 여기 그냥 잘 보십시오. 아래쪽에 어떤 변화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안에 이제 작은 다운표가 몇 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슬래시는 하나 더 첨가가 되네요. 또 이렇게 해서 R이 되면은 이렇게 이 자체를 하나의 그 로스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프린트를 붙여서 보는 게 더 알아보기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 폴더 뭐 디렉토리를 쭉 이렇게 풀네임으로 이렇게 쭉 적어가는 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백슬래시 U 뭐 특별히 없으니까 아마 색깔은 이렇게 백슬래시 다음에 나왔으니까 다르게 표시를 해줬지만 사실은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지킬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럼 뭐 C의 users lim의 desktop이라는 우리가 흔히 우리 저 한글에서는 원 표시로 되고 있죠. 원. 그런데 이제 영문 윈도우즈에서는 백슬래시가 여기 지금 여기서 보는 거와 똑같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여기는 이렇게 손 모양이 나타날 때 누르면 또 여기 그쪽으로 폴더를 이제 찾아가는 것이 되겠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재미삼아서. 근데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이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걸 해주지만 여기서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제 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 대신 많은 걸 보여주죠. 다음은 트리플 쿼츠, 삼중 코테이션, 다른 말로 이제 블록 코트라고도 합니다. 블록 코트, 어떤 블록을 지정해서 코테이션 마크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여러 개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선 한번 고쳐보죠. 하나만 하면 어떻게 돼? 하나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험 정신을 가져야 돼 항상. 이거를 그냥 끝따옴표 하나 해주고 안에 건 없어야 되겠죠. 여기도 없어야 돼. 이렇게 큰 따옴표 하나 해주고 안에 들어있는 것들 뭐 어떻게 지키는가 한번 보죠. 이렇게 지우고 여기도 큰 따옴표 이렇게 닫아서 뒤에 거 또 딜리트 누르면 또 하나만 지워져요. 이렇게 했더니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 왜 그럴까요? 이거 뭐 이렇게 막 이럴 때는 어떻게 오지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백슬래시를 해줘서 줄이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쭉 연달아서 찍으려면 지금 따옴표 속에는 표시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네, 이 따옴표 속에는 이게 잘못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안 되네. 그러면 여러 줄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형식을 맞춰 가지고 우리 그 HTML 같으면은 패러그래프 써 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안에 뭐 작은 따옴표도 막 들어 있고 그런 거 이제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딱 해주고 끝에 가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지우고 닫아주는 거죠. 따옴표를 세 개로 따옴표 3개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브스가 뭐 안에 싱글 코트가 들어있어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3개가 나오면 다음에 또 3개가 나올 때까지 연달아서 3개가 나올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의 어떤 문자열 같은 걸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자열로 우리 패러그래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을 해주면 아주 보기 좋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이브 앞에 한 줄 뭐 떼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한번 떼면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한 2칸 정도 해서 보기 좋게. 그러면 이브 앞에가 떨어져야 되겠는데 똑같이 따옴표 속에 들어간 걸 똑같이 이렇게 찍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Sincerely Bob. 양문 편지 쓰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지만 한 줄이지만 양문 편지입니다. 내용이 재미있는데 번역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라인 코멘트. 아까 우리 따옴표를 여러 개를 해주면은 코멘트가 여러 줄 코멘트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럴 때는 멀티라인 코멘트니까 이거를 하면은 따로 표시를 한다면은 번역을 한다면은요. 여러 줄 코멘트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전체를 다 이제 코멘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This is a test Python program written by AI 하고 비슷하죠. 엘스웨이거트라는 뭐 아주 파이썬 가지고 책을 여러 권 써서 출판사도 노스타치 풀을 안 쓴다는 거죠. 노스타치콤이라는 회사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위에 거는 이제 그대로 코멘트로 간주가 되니까 이게 큰 따옴표 3개 연달아 써도 되지만 아까 우리 위에서 봤듯이 작은 따옴표 3개 해도 되겠어요. 네. 여긴 작은 따옴표로 또 했죠. 큰 따옴표가 나올 때까지는 전부 다 코멘트로 간주를 하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길지만 하는 일이 이거 코멘트가 아닌 것들은 다 빼고 보면은 이게 하나만 있어요. 이렇게 헬로만 찍어줄 거예요. 화면에 헬로 하고 찍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설명만 많이 붙어 있는 격이 되겠죠. 이렇게 다음 뭐 또 알아볼 게 있을까요? 이렇게 겹다운표를 큰 따옴표를 써도 되고 작은 따옴표를 써도 되고 여러 줄을 전부 다 이제 코멘트로 처리하고자 할 때고 프린트문 속에서 사용되면은 프린트문 속에서 아까 여기 보셨죠? 이 코멘트가 아니에요. 프린트문 속에는 그 우리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프린트문 속에서 쓸 때는 우리 그 HTML에서 P 해가지고 쓰는 거나 패러그래프 표시해가지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게 있습니다. HTML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우리 유튜브에다가 한번 올려놓을 거예요. HTML하고 뭐 CSS 이런 거 CSS로 그림 그리는 게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해 가면서 한번 알게 된 것을 공유할 수 있게 유튜브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선은 이제 블록 쿼트는 프린트문 밖에서 프린트문에 쓰는 거는 그대로 그냥 여러 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출력을 하라는 표시가 되겠고 프린트문이 아닌 곳에서 쓰이는 것은 이렇게 겹다운표가 3개 있거나 아니면은 큰 따옴표가 3개 있거나 아니면 작은 따옴표 3개 있거나 하는 거는 전부 다 한 블록 어떤 따옴표가 시작돼서 3개가 시작돼서 3개가 다시 나올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코멘트로 간주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길지만 여러 줄이지만 여기서는 foo를 부르면 foo는 이제 함수로 정의한 거죠. foo를 부르면 하는 일이 헬로 느낌표 찍어주는 일밖에 없다. 다음은 이제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가 스트링 연산이니까 연산이라면은 뭐 스트링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우리 덧셈 하나 배웠어요 지금. 스트링 연산은 플러스 하는 거 주로 배웠고 또 이제 지금 따옴표에 대해서 우리가 따옴표도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거 연산은 아니지만 사실 뭐 연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노 오퍼레이션도 연산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넓게 스트링 연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실은 다시 한번 위로 가서 볼까요? 이 시간의 주제는 스트링 매니플레이팅 스트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트링을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죠. 스트링을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트링을 다루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인덱싱 스트링을 인덱싱을 하고 이제 뭐 자르는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인덱싱 기능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 지금 이거 뭐 중간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따옴표, 그냥 따옴표 속에 헬로 월드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보시면 알겠는데 그걸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왜냐하면 숫자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아래다가 칸을 제가 이렇게 띄어놔 봤어요. 근데 여기는 몇 글자가 들어가면 12까지 0부터 12까지 나오니까 13자가 들어있는 거죠. 따옴표까지 해서 13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후는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한다면 후에 0번째가 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문자 h가 되겠죠. 여기 대문자 h가 되고, 코마는 이제 5라고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제 후에 4는 뭐가 되겠어요? 후에 4는 이제 5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건 h 대문자 h가 나오고, 이거 4는 위에서 보면은 5 소문자 5가 되겠어요. 후에 마이너스 1하면 끝에서 첫 번째니까 마이너스 1은 12가 나오겠죠. 느낌표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 0부터 5글자라는 뜻이죠. 4까지 0부터 0, 1, 2, 3, 4 5자를 찍는 겁니다. 후에 5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운표는 프린트문에서 찍으면은 안 나와요. 여기다가 프린트. 제가 한번 몇 번쯤 한번 실수를 해서 여러분 혼동하시지 않게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네. 이 후에 이렇게 0, 5 하게 되면은 0번부터 4번까지 찍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포함해서 0, 4 포함해서 0번부터 4번까지. 0, 4니까 뭐가 위에서 보시면 0에서부터 4까지니까 헬로라고만 찍는 거예요. 헬로라고만 찍는 건데, 여기 좀 따옴표가 있으니까 좀 혼동되죠. 그래서 따옴표도 하나의 문자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를 프린트를 앞에다 겹쳐주면은 프린트를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쏴주면은 되겠어요. 그럼 따옴표가 이제 안 나오겠죠. 이렇게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후 이제 앞에 거를 안 쓰면은 이렇게 하면은 0 위에 거 똑같이 이제 헬로라고 나오겠죠. 0부터 5니까 0부터 5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에 쓴 거하고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프린트문을 쓰면 똑같이 나오겠죠. 프린트문을 쓰면은 이렇게 나오고 안 쓰면 이렇게 나오고. 다운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딴 데서는 뭐 실행은 안 됩니다. 프린트문을 하지 않으면. 프린트문을 쓰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무서운 거죠. 이거는 7번부터 끝까지 찍으라는 거예요. 7번이 뭘까요? 7번이 월드하고 느낌표까지 찍는 거가 되겠네요. 끝까지라는 거. 뒤에 걸 안 쓰니까, 안 쓰면 앞에만 써주고 뒤에 걸 안 쓰면 월드 느낌표까지 찍히겠어요. 이건. 다음에 이제 후는 헬로 월드인데 피는 이건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아까 맨 처음에 우리 보면은 제목이 슬라이싱이죠. 슬라이싱 스트링즈라고 돼 있어요. 슬라이싱 하는 거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좀 너무 길어서 아마 좀 한 번 더 써봤어요. 후는 헬로 월드인데 후에 0부터 5라면은 이제 5개를 찍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헬로만 찍힌다는 거 알 수 있어. 피는 됐죠? 작은 따옴표 열고 헬로 작은 따옴표 닫고, 작은 따옴표 닫는 이유는 프린트문을 안 썼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겠어요. 항상 이렇게 출력 결과를 예상을 해보고 하면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자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in과 not in이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뭐 연산이니까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연산자 이제 플러스라는 연산자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 슬라이싱 하는 것도 일종의 연산자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슬라이시 약간 그 형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일종의 연산자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연산자를 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그 수식 같은 게 들어가고 하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파이썬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구조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뭘까요? 이건 in이나 아니면 not in은 전부 다 그 결과가 불리언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출력은 전부 다 불리언 값으로 출력이 되겠어요. 헬로가 헬로 월드 속에 있죠. true가 되겠고요. 첫 번째 거는 헬로는 역시 헬로 안에 있으니까 뭐 이건 진부분 집합이죠. 진부분 집합도 맞으니까 이거 true 나와야 되겠고요. 이거는 뭡니까? 이건 대문자죠. 대문자는 없죠. 첫 글자만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false가 나와야 맞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따옴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foo 속에 있다. 우리 집합론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세트 티오리에서 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true가 되겠어요. null string 아무것도 없는 것은 null string이죠. 뭐 스페이스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 true가 나와야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cats는 없다.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이건 not in이라는 게 틀렸으니까 false가 나와야 되겠고요. 네. 이렇게 in과 not in이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다른 스트링 안에 스트링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그 두 스트링을 합치는 방법, 스트링 컨캐티네이션이라고 불렀죠. 덧셈 기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name은 AL이라고 하고 age는 4000. AL이지만 사실 뭐 AI라고 읽기가 좋잖아요. 저희가 그 엘스웨이거트가 쓴 책을 가지고 하니까 그 책은 이제 6강까지만 하고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한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이제 좀 6강까지도 부분 많이 지금 빠뜨려 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책이니까 한번 꼭 여러분들 교재를 그 온라인으로 그냥 뭐 PDF 형태라든지 아니면 킨들에서 읽을 수 있는 형태라든지 아마존 킨들이죠. 여러 가지 그 전자책 형태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PDF 형식으로 있는 것도 있으니까 책을 꼭 구입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소스 코드 같은 것도 다 다운받아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직접 한번 타자 쳐가면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타자 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책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 다운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AL이라는 이름을 AI로 이제 보이게 하고 그렇다면 나이는 한 4000살 정도 먹어도 되겠죠. 먼 미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먼 미래에 한 4000년 후에는 어떤 AI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제가 내는 거예요. Hello, my name is AI. 이렇게 L인데 L, 근데 AI라고 이렇게 해놓고 I am.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스트링 age를 스트링으로 바꿨어요. 그래야 우리 스트링 연산을 할 수 있겠죠. 플러스 연산을. 아니면은 산술 연산, 덧셈 연산을 하게 되니까 틀리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스트링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한번 하면은 Hello, my name is L. I am 4,000 years old.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어넣었죠. L이라는 스트링과 이건 숫자지만 4,000를 나중에 스트링으로 바꿔서 집어넣어봤어요. 플러스 기호로 쭉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 프린트문 안에서 쓰게 되면 이거 뭐 변수는 그냥 코마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변수를 따로 찍는 방법이 있죠. 여기 아래다가 제가 적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s는 이제 스트링을 표시해요. %s 이게 하게 되면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죠. Hello, my name is L. I am 4,000 years old. 똑같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똑같이 해도 돼요. 프린트문으로 해도 됩니다. 보면은 프린트 하고서 거기 속에다가 프린트니까 괄호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지워주고 지워보죠. 한번 지우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옴표는 이제 없어졌고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아마 이게 프린트문에서 쓰는 게 더 나중에는 많으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 해주는 것 뿐이고 사실은 우리 직접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는 프린트문을 써서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Hello, my name is 하고 따옴표 속이에요. 따옴표 안에서 %s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갈 게 다음에 나오는 어떤 변수 이름을 스트링의 형식으로 찍어라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 인터프리터가 이제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임이라는 게 이제 L이라는 문자열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찍는 거고요. age는 사실은 이 수인데 수를 %s로 이렇게 해도 돼요. age는 4,000을 수로 찍지 않고 그냥 찍었는데 %에 해당하는 것들을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순서에 맞게 1대1 대응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다 볼 수 있겠어요. % 속에 이제 이거 % 가지고 앞에 %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찍는 거는 변수로 이렇게 괄호로 또 묶어줬죠. 형식만 잠깐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결과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여기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은 프린트문 속에서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뭐 십진수니까 데시멀이다 해서 %d 이렇게 해도 돼요. 데시멀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지워보죠. 지우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도 네. 어떤 거라든지 다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찍을 때는 이제 %d로 많이 찍죠. 이제 또 뭐 %f 앞에서 다 말아봤던 것 같아요. %f 하면은 부동소 시점수를 찍는 거가 되겠고요. 이렇게 를 써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fstring이죠. fstring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이렇게 위에 결과는 똑같으니까 한번 보고요. 우리가 어떤 변수를 출력할 때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앱스트링에서는 이렇게 변수 이름을 따로 이렇게 중괄호 컬리 브레이스라고 하죠. 컬리 브레이스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냐면은 이게 뭐 위에서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덧셈 같은 거 이제 해나갈 때 쓸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네임하고 네임은 이제 변수가 되겠죠. 위에 변수로 줬고요. 이 속에다 따로 이렇게 %s 이런 경우에는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s 경우는 다음에 다음에 변수 이름을 한 번 더 써줬는데 앱스트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앞에서 이렇게 해주는군요. 앞에서 뒤에다 한꺼번에 몰아넣는 대신에 그 위치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찍을 건가 하는 것도 이제 지정할 수가 있겠어요. 칸수는 22칸을 차지하게 하고 22칸에서 이제 남는 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우리 L이라는 거 짧은 건데 길이가 긴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한 틀 안에서 나중에 이름 집어넣는다든지 할 때 빈 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건 안 쓰면은 이제 스페이스가 되겠죠. 스페이스로 띄는 거고 이거는 왼쪽 정렬입니다. 왼쪽 정렬. 칸수는 22칸이고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2칸을 잡아놓고 my name is 하고 22칸 잡은 것 중에 왼쪽에 그러니까 22칸 다음에 점을 하나 찍는 게 되겠어요. 꽤 많이 떨어지겠죠. 한번 찍어 봅시다. 일단 my name is 하고 점은 22칸 여기서부터 이게 22칸이에요. 한번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2 맞는 것 같네요. 여기가 20이니까 여기까지. 이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세, 열네, 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20이니까 이거까지 해서 AL까지 해서 22칸이 되겠죠. 22칸 안에 나머지는 이거 이렇게 샤프 기호로 채우고 왼쪽 정렬이에요. AL은 왼쪽으로 들어가겠죠. 맨 왼쪽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보기 좋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스페이스를 하나 이렇게 띄워주고 스페이스로 넣으라는 거죠. 스페이스도 문자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F는 또 F는 다운표를 이렇게 해줘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 또 비어 있는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뭔가 잘못됐다 지금. 문자가 잘못된 거니까 그냥 문자가 아니죠. 그냥 안에서 스페이스만 해줘 보겠습니다. 지우고. 그러면 이제는 이게 그 안에 채우는 게 그냥 스페이스가 되니까 이렇게 스페이스가 되니까 스페이스를 이제 20개를 채우겠죠. 이 두 자 빼면은 그다음에 한 줄 띄워주고 백슬래시는 띄는 거고요. next year I'll be age가 지금 4,000이니까 4,000 플러스 1 해가지고 4,000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제 4,001을 20칸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4,000이니까 아까 AL보다는 두 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20칸이 된 거죠. 전체는 20칸으로 하고 똑같이 해놨다가 칸이 안 맞으면 바꾸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 할 때는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이 22로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로 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니까 여기 두 줄이 더 두 칸이 더 이렇게 물러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고쳐주죠. 우리가 이렇게 고쳐주고서 네. 여기 22이 아니고 20 이렇게 고쳐주면 이렇게 칸이 딱 맞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F스트링을 가지고도 역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F스트링은 자꾸 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변수가 들어갈 거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문자열을 쭉 적고 큰 따옴표도 좋고 작은 따옴표도 좋고 F 앞에다 붙이고 그다음 문자열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F 스트링이 되는 거죠. 읽으면 말 그대로 F하고 아이고 이거 틀렸다. 미안합니다. F 하고서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제 헬로서부터 그죠? 문자열을 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따옴표 했으니까. 근데 그 문자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뭐 헬로 마이 네임 이즈 이런 그 변수하고 영향이 없는 것도 적고 변수는 이제 이렇게 중괄호 속에다 넣는 겁니다. 중괄호 속에 변수를 넣는데 변수 이름 다음에 변수 이름이 네임이죠. 지금 변수 이름이 네임이고 여기 뒤에 건 이제 변수 이름이 age인데 변수 이름 다음에 콜론이 들어가야 이렇게 콜론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콜론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필러라고 하죠. 이제 칸 채우기 공란을 샤프 기호로 채워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온 경우는 왼쪽 정렬은 이렇게 less than 사인으로 하고 가운데 정렬은 캐릿으로 한다 그랬죠. 화살표 위로 가는 화살표 캐릿으로 하고요. 오른쪽 정렬은 이제 greater than 사인을 넣어서 하고 그 전체 그 넓이라고 해야 될까요? 넓이는 22로 이렇게 표현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형식은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렇게 너무 어렵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을 때까지 섀도우 타자를 한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타자 치기 힘드시다. 버스 안에서 이렇게 본다. 핸드폰으로 본다. 핸드폰으로 이거 이제 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소리는 줄여놓고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도 제가 자막을 따로 놓을 시간은 없어서 자막은 안 넣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자막도 좀 들어가더라고요. 좀 많이 틀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나면 나중에는 소리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으니까 쭉 눈으로 한번 봐가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유용한 그 함수 클래스 안에 사용되는 거니까 이제 메소드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유용한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우선 네 가지를 먼저 알아보죠. 어퍼라는 게 있고 굉장히 많은데 아래에서 또 이제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upper, lower, is upper, is lower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pper는 이제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who에다가 hello world라는 메시지 스트링을 집어넣고요. 쓰는 방법은 who.upper 그러면 지금 who를 전부 다 uppercase로 바꾸는 거죠. who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나오겠죠. 좀 대문자로 전부 다 표시돼서 물론 코마나 느낌표 이건 대문자가 없으니까 대문자 없는 거 그냥 놔두고 전부 다 대문자로 문자만 기호는 빼고요. 바꿔주겠습니다.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었죠. 로우는 이제 전부 다 소문자로 하나밖에 없죠. 소문자는 네. 앞에 첫 글자만 보시면 되겠네요. 소문자로 바꿔주는 게 되겠고요. 다음은 how are you라고 출력하고 feeling은 이제 뭔가
인풋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 타자 치다 보면 변수가 참 많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레이시라고 쳤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소문자로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문자로 그레이시라고 쓴 사람도,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 사람도 있겠고, 좀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전부 다 똑같이 바꾸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소문자로 바꿔놓고 전체 소문자인 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뭐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 썼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했건 어쨌건 간에 전부 다 그레이시 되겠죠. 그러면 그레이시라고 표시했으면 그러면 나도 I feel great too 라는 메시지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I hope the rest of your day is good 이라는 메시지를 내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위에서 실행이 되겠죠. 한번 보죠. 일단 실행을 하면은 이제 great이라고 쓰는데 소문자로 하면 R E A T 이렇게 장난스럽게 한번 해보죠. great라고 했다 하면은 how are you라고 했는데 위에서는 그냥 한 줄이라 잘 안 나왔죠. 이거는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하면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랬죠 지금까지. 여기서는 그 방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How are you 하면은 I feel great too 이렇게 그렇게 찍었으니까, 만약 아니면 어떻게 How are you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great라고 넣지 않으면. 한 번 더 해볼까요? 뭐 so 이렇게 쳤다. How are you라고 아래쪽에 먼저 나왔죠. How are you라고 먼저 나왔으니까 How are you라고 하고 I hope the rest of your day is good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is low 하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건 아까는 low로 바꾸는 거였고, is low 전부 다 부호는 빼고요. 이렇게 부호들은 빼고 기호들은 빼고 전부 다 소문자로 돼 있을 때만 true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false, 하나라도 대문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is low는 그래요. 테스트 해보면 false가 나왔죠. 이 true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를 소문자 전부 다 소문자로 되게 이렇게 해주고 테스트를 하면 이땐 true가 되겠죠. 그렇죠? 네, true가 됩니다. 다음은 뭡니까? 이게 who is up, who가 지금 전부 다 어퍼케이스는 이거 전부 다 어퍼케이스야 되니까 이건 당근 false가 되겠죠. fals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llo is up 하면은 hello가 지금 이게 뭡니까? 밑줄이 나왔네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스트링이 아니죠. 그냥 뭔가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스트링을 만들어줘야 돼요. isupper를 우리가 쓰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 변수에다 집어넣어주거나, 변수에다 집어넣어줄 때도 여기 따옴표를 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isupper이 전부 다 true가 되겠어요. 한 글자도 안 빠지고 전부 다 대문자니까 이 경우는 true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ABC 1, 2, 3, 4, 5가 전부 다 로우케이스다. 맞죠? 숫자는 로우케이스가 없으니까 전부 다 로우케이스니까 이거 true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1, 2, 3, 4, 5는 is low. 이게 사실은 에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볼까요? 아마 왜냐면 이게 로우케이스, 어퍼케이스 가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 로우케이스다 말할 수도 없고 어퍼케이스다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false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뭐 is low나 is upper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false라고 답을 내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 이것도 false겠죠. 이게 위에 게 false였으니까 아래 것도 당연히 false가 되겠고요. hello 점 upper 하면은 이걸 대문자로 고치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은 hello 점 upper 점 lower 이거는 대문자로 고쳤다 소문자 끝에만 보면 되겠어요. 결국은 전부 다 소문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일단 전부 다 대문자로 고쳤다가 전부 다 소문자로 고쳤다가 또 전부 다 대문자 결국 대문자로 되겠군요. 전부 다 헬로가 대문자로 지키겠고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소문자로 지키겠죠. 끝에 거 타자치기만 힘들지 이거 이제 좀 하나 다른 게 나왔네. 지금까지 뭐 쭉 나오다가 이제는 헬로 점 로우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true로 나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is 뭐 x는 x 속에 이제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is alpha 이것도 메소드입니다. 전부 다 클래스 안에서 펑션으로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메소드라고 부르죠. is alpha 알파벳이냐 하는 거고요. 전부 다 안 돼. 블랭크가 아니어야 돼. 또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블랭크 들어있지 않은 것들. 블랭크가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블랭크가. is 알파벳이냐 아니면 넘버는 숫자. 알파벳이 아니면은 숫자만 돼 있을 때 블랭크는 없고요. 그러면 is num이 되겠고요. is decimal 전부 다 숫자만 십진수만 들어있는 거 숫자만 들어있는 경우 블랭크는 전부 다 안 돼. 맨 마지막에 뭐 또 is white space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is decimal 뭐 is space 그다음에 is title 타이틀인가 타이틀은 뭐예요? 언제 true가 되느냐면은 처음 첫 글자만 어퍼케이스 레터로 되면은 돼. 예? 한번 예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죠. 말이 복잡하니까 영어가. 예. 헬로는 전부 다 is alpha 맞죠? true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 true. 예, 헬로 1, 2, 3 이거 is alpha냐? 아니죠. 1, 2, 3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죠? false가 되겠죠. 1, 2, 3이 있으니까. is alnum 이건 맞아요. 알파벳 아니면 넘버. 그때는 is alnum, is alnum 이렇게 쓰기로 했죠. true가 돼야 되겠고, is decimal 전부 다 숫자죠. 그러니까 true가 되겠고요. 스페이스마다 다 들어요. is 스페이스도 있네. 네, 그러면 이거 true가 되겠죠. This is title case. 첫 글자가 대문자로 돼 있고, 그러니까 is title 맞죠? true가 되겠습니다. This is title case. 함수 이거 위에 거 뭐 차이가 뭡니까? 1, 2, 3. 1, 2, 3이 들어있네요. 관계 없겠죠? 아마 is title 되겠어요. true로. 이거는 타이틀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not가 안 돼 있죠. 전부 다 대문자로 됐는데 사실은 뭐 논문 같은 데서 제목을 쓸 때는 이 룰이 잘 적용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안 쓰는 게 많거든요. for 같은 거 쓸 때 그때는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라도 대문자로 시작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타이틀이 아니다. 이건 false가 되겠어요. is title
false예요. not 때문에 안 되는 거야. not이 만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false가 됐어요. 왜냐? not이 첫 글자가 대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거만 고치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것만 고치면 이번에는 false가 아니고 true가 되겠죠. 예, 됩니다. 지금 이거 테스트 하기 전에 제가 압축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압축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여기 하나도 안 변해 있을 거예요. 그대로 한번 옆에 코멘트들하고 맞게 돼 있으니까 테스트 해 보실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거 안 고치고 넘어가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not이 전부 다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돼야 되는데 뒤에는 또 소문자로 해야 돼요. 복잡하죠. 예. 뭐 이 스타일 같은 거는 글쎄요, 이게 유용할지 모르겠네요. 이때는 이제 false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의 짧은 프로그램이네요. 이게 좀 뭐 하는 걸까요? 나이를 넣으라 했어요. 나이를 넣으라 했더니 뭐 문자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도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숫자만 넣어야 되겠죠. 나이니까. 그런데 데시말이 아닌 게 들어왔어. 하나라도 데시말이 아닌 게 끼면 안 되죠. 16진수를 쓴다고 어떻게 뭐 장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즈데시말 맞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제대로 입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화일 루프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화일 루프에서는 뭡니까 이게 좀 나이를 입력하는 게 되겠어요. 입력하고 다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즈데시말 했더니 false가 됐어. 뭔가 문자를 하나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please enter a number for your age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마찬가지. 역시 다음 프린트를 이렇게 찍겠죠. 다시 찍는 거예요. 더 넣어라. 나이를 제대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끝났으면 age가 제대로 입력이 된 거야. 이 메시지 브레이크에 걸리고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또 화일을 해요. 다음 화일은 이제 패스워드를 찍어달라 하는 거죠. 이제 select a new password 해가지고 letters and numbers only 그러면 숫자하고 문자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스페이스 같은 거 역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죠. passwords can only have letters and numbers니까 우리 경우는 특수문자도 안 되겠어요. 특수문자 요즘은 많이 넣는데 테스트 해보죠. 그러면 나이를 넣으라 그랬더니 1, 2 하고 F34 뭐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enter a number for your age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2살이다. 이건 되겠어요? 그러면 12살 됐으니까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으면 패스워드를 치라는 거예요. 그럼 패스워드는 OHO PE 이렇게 쳤어요. 스페이스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겠죠. Passwords can only have letters and numbers. 숫자 넣으라 이 말이에요. 1, 2, 3, 4, 5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됐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는 기니까 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어떤 일 하는지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여기는 그 isDecimal이라는 것과 isAlNum이라는 거, isAlNum이라는 거 알아봤고요. 다음은 starts with라는 거하고 ends with 뭘로 시작한다, 뭘로 끝난다 라는 겁니다.
뭘로는 괄호 속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hello world라는 스트링은 hello라는 스트링으로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도 안 틀렸어. 그러니까 이건 맞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거 트루인데 이거를 소문자로 한번 했다. 그러면 틀려요. 이제 안 돼. 참 완벽하죠. 예, 대문자 소문자까지 다 구분을 해줘요. false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ends with world로 끝난다. 맞죠? true가 되겠어요. 뭘로 끝난다 하는 거야. 이거 없어도 돼요. 앞에 걸로. 관계가 없겠죠? LD로 끝나니까 이것도 역시 true가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느낌표를 없앴어요. 그러면 될까요? 느낌표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건 false가 되겠습니다. 끝나는 거에서 느낌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실은 느낌표 하나만 있어도 되고 앞에 거 다 뭐 집어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BC가 좀 길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false가 되겠죠. 그걸로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답은 역시 false가 되겠어요. 뒤에 DF가 없어야 맞겠습니다. 아니면은 ABC 1이나 돼야 되겠죠. false입니다. 그 다음은 ends with 아니죠. 이거 틀렸죠. 3이 하나 빠져서 false가 되겠고요. 다음은 hello world starts with hello world. 똑같네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니까 똑같아.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이거 starts with나 ends with나 똑같이 전체 다 써줘도 되는 거죠. 전체 다 써줘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보고 한 번 더 쭉 해보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은 join이라는 메소드하고 split이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oin은 이제 쭉 이렇게 그 메시지들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그 우리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괄호를 쓰면 터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중간 괄호죠. curly brace 이게 중괄호의 경우는 딕셔너리가 됐고 이건 이제 리스트라 그랬어요. 우리 리스트. 리스트를 가지면 우리 array 다른 언어에서 이제 array라고 표시되는 건데 이제 리스트. 리스트는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문자열이 3개가 있네요. cats, rats, bats 이렇게 3개의 문자열이 있는데 조인을 하게 되면은 코마를 중심으로 해서 코마는 이제 다 빼주는 거예요. 빼고 cats 그다음에 한 칸 띄고요. 한 칸 띄고 rats 한 칸 띄고 bats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되겠죠. 따옴표가 있으니까 앞뒤에다 따옴표도 해주겠어요. 그래서 조인입니다. 하나의 문자열에 사실은 이렇게 3개의 문자열을 조인 합쳐준다 이 말이죠. 합쳐줄 때 그 규칙이 코마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코마를 가지고 하는 거죠. 코마를 가지고 코마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단 실행을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cats가 있으니까 이거 조인할 때는 이렇게 해준다는 거. 만약 이거 없애볼까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하면은 찍어보겠습니다. 붙겠죠 이렇게 붙어서 나와 여기 좀 하나 이렇게 해줘야 좀 보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이렇게 구분이 이미 돼 있는 거니까 뭐 cats, rats, bats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문자열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열이 아니고 가운데가 let였죠.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조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돼. 전부 다 문자열이라야 조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게 만약에 1, 2, 3이었다 하면은 그러면 되겠죠. 이제 또 캣츠하고 1, 2, 3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열들만 쭉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리스트를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이리스트는 그렇게 했으니까 프린트 문 속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그 따옴표가 없어지겠죠. 뭐 이렇게 따옴표 없이. 요거 그냥 위에 거 하면은 따옴표가 나왔는데 이건 따옴표 없이 조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것들이, 문자열들이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전체 큰 문자열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죠.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합니다. 아이고. 홈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이 전체 따옴표를 이렇게 해주겠죠. 이게 지금 의미상으로 더 정확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스페이스로 조인하는 경우에 이제 조인을 My name is nobody, 이게 뭐 한 문장으로 좀 더 따옴표 나오겠죠. 역시 프린트 하게 되면은 안 나오겠고요. 한번 두 가지 다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따옴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따옴표가 나오니까 이대로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프린트 하고서 뒤에 거 하나 괄호 지웠다가 끝에다 붙여줘야 되겠죠. 이게 스페이스로 하면은 스페이스 마이하고 마이 첫 번째 게 이제 마이니까 스트링이 마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하나 띄워주고, 우리 진짜 문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 프린트 하는 거하고.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냐? 중간에 하나 변수가 끼어 들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변수를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참 편하겠죠. 해서 하면. 여기만 한번 네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지. 위에다가 네임을 노바디죠. 아이고. 노바디라고 해줬으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노바디 대신에 네임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래도 될까요? 한번 해보죠.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똑같죠.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이게 하는 일이 이렇게 편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조인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은 뭘까요? 이렇게 별표 3개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my 별표 3개, name 별표 3개, is 별표 3개, nobody까지. 예. 보겠습니다. nobody 끝날 때는 안 해주는 거죠. 저희는 그 사이사이 넣는 거니까 nobody 다음에 없기 때문에 사이가 없죠. 그래서 안 찍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스플릿이니까, 아까는 조인이니까 합치는 거고, 스플릿이니까 쪼개는 겁니다. 따로따로 쪼갤 때는, 여기 안 나왔나? 네. 터플로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쪼갤 때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죠?
리스트로 나오는군요. 제가 뭐하고 또 착각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결과는 리스트가 아까 원래 리스트를 가지고 쪼개했으니까 조인을 했으니까 리스트 쪼개도 역시 리스트가 돼야 되겠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미안합니다. 네. 스플릿은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중간에다가 사이에다가 전부 다 ABC를 다 집어넣네요. ABC는 다 뺄 수가 이건 뭐 암호 같네요. 그죠? 네. 우리 그 암호 만드는 거에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어요. 이거 잘 이용하면 간단한 암호 같은 거 금방 발각이 되겠지만 네. 애들 장난할 때 쓰는 암호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ABC는 다 이제 빼주고 리스트가 나오겠어요. ABC 다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스플릿하고 M M을 가지고 이제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ABC 같은 거 찾았는데 M이 하나 나왔네요. M 하나. ABC가 다 여러 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M이 하나면 이제 두 개로 나눠져야 되겠죠. 이렇게 스플릿 할 때 뭔 글자를 가지고 그 글자를 하나 빼는 겁니다. M이 빠졌죠 여기. M을 중심으로 갈라라. 근데 그 M 자체는 이제 없애라.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이제 스플릿은 이제 보통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걸로는 이렇게 아까 우리 블록 쿼트를 써가지고 했다 그랬죠. 편지글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쭉 타자 쳐놓고 사실은 이대로 찍으면은 전부 다 붙어서 나오든지 그러겠죠. 그런데 스플릿 해가지고 이제 찍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거 백슬래시 하면은 이게 뒤에 좀 더 백슬래시 하나씩 지금 들어 있는 셈이니까 그걸 가지고 백슬래시 있는 걸 가지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다운표 속 들어갈 수도 다 있는 거니까 하면 그대로 나오겠죠. 이제 편집을 그대로 이렇게 지키는 셈이 되겠어요. 이걸 전부 다 나중에 이제 찍을 때는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편집글을 한 줄 한 줄 전부 다 이렇게 따로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슬래시 n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출력할 때는 for 같은 걸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다음 이제 파티션이라는 방법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W를 가지고 나누라는 거. 파티션을 하게 되면은 터플로 나오는군요. 결과가. 아까 스플릿 하게 되면 리스트가 됐었죠. 스플릿은 리스트로 나오는데 이 경우를 한번 해보죠. 이 W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파티션 하게 되니까 이거는 W까지 아까는 스플릿은 그렇게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것까지 이 문자까지 같이 이렇게 되는군요. 한번 돌아가서 잠깐 볼까요? 스플릿은 다 빼버렸죠. ABC 같은 건 다 빼는 게 맞을 경우에 스플릿을 사용하고 파티션이라는 거는 이제
빼지 않고 그것도 하나의 파티션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엔트리가 3개인 걸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는 월드를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로하고 코마 하나 줄까지 띄워주겠죠. 그 다음에 월드하고 마지막 거는 느낌표 하나만 되겠네요. 느낌표 하나만 따로 파티션을 하게 되면 5를 가지고 이건 여러 개죠. 5가 여기도 있고 월드에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파티션을 오직 하나만 하는 겁니다. 뒤에 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4덩어리 5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3덩어리만 나와요. 파티션 하게 되면 항상 파티션 하게 되면 3덩어리만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조금 이게 일일이 다 하려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하려면은 힘들죠. 그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 뭐 작은 몇 개의 문법만 가지고도 명령어 몇 개만 알아도 할 수가 있는데 좀 시간은 걸리죠. 그런데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코딩은 많이 안 해도 돼.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 얘를 하나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또 불편이 있네요. 기억력이 좋은 어린이들을 위한 언어가 아닌가 싶어요. 본질적으로. 그 다음은 이제 헬로 월드를 파티션 XYZ로 파티션을 해라. XYZ 없는데 어떻게 되나? 이럴 경우에는 이거 없잖아요. 속에 XYZ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럴 경우 그냥 통째로 없으니까 쭉 넘어가 버리는 거 여기까지. XYZ 있나 찾아보자. XYZ 있나 찾아보자. 없어. 그럼 이게 첫 번째 게 하나의 파티션이 되고 또 있나? 하여튼 3개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티션은 3덩어리로 하는 거다. 없으면 그냥 널 문자 널 스트링을 2개를 이렇게 첨가해 준다. 되시면 되겠어요. 멀티플 어사인먼트 파티션을 가지고 멀티플 이럴 때 이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before라는 변수하고 set이라는 변수, 그다음에 after 3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파티션을 할 때 스페이스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공칸, 빈칸을 가지고 파티션을 해라. 빈칸 여기 있죠. 그러니까 사실 셉이라는 거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빈칸이 있으면 앞 단어하고 뒷 단어, 그러니까 스페이스로 구분된 뭐 단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소박하게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단어, 뭐 워드죠. 워드는 뭐냐? 그냥 스페이스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로 코마까지가 한 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 느낌표까지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워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같은 거는 워드에다 안 집어넣죠. 그건 만들려면은 만들 수가 있겠어요. 쉽게. 왜냐면 이거 빼버리면 되니까. 문자열에서 또 들어있으면 검색을 해서 빼버리면 되죠. 어쨌든 이렇게 단어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단어를. 그러니까 before라는 또 우리 그 여러 개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리스트인 경우는 파티션을 하게 되면 리스트가 파티션 아니죠. 파티션은 리스트가 아니라 터플이 된다 그랬죠. 터플이 나오니까 터플도 역시 어떤 리스트 같이 이렇게 똑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만 이게 터플은 이미터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고칠 수 없다 하는 거고요. 그냥 고치지 않고 이용할 때는 똑같아요. 리스트하고 똑같이 뭐
이용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은 before는 이제 헬로 콤마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줄만 한 줄 따로 떨어질 겁니다. 중간에 하나 그러니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월드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헬로 콤마가 한 단어가 된 셈이고 그다음에 셉에 들어간 것은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셉에 들어간 건 세퍼레이터라는 뜻인데 원래는 뭐 다음 보죠. 텍스트를 뭐 rjust, ljust, center, rjust는 right justification이란 말이고요. ljust는 left justification. 그다음 센터는 가운데 맞추는 거 이렇게 정렬 하는 게 되겠네요. 이 정렬은 우리가 또 F스트링 같은 걸로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10칸에다가 하는 거예요. 10칸에 프린트문을 다 한번 써봤는데 헬로라는 글을 찍는데 사실 프린트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기가 좋겠죠. 그렇게 하면 우선은 그냥 우리가 칸수 떨어지는 거 다음 게 또 나오니까 이게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한번 봅시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10칸을 가지고 하는데 right just니까 오른쪽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게 5자니까 한 5칸이 떨어지고 헬로가 찍히겠죠. 이거는 15칸이 떨어지겠네요. 헬로가 찍히고 이거는 헬로 월드가 앞에 많이 떨어지고 이제 또까지 20칸에다 맞춰서 이렇게 되겠어요. 20칸에 맞춰서 찍어지겠네요. 봅시다. 그렇죠? 앞에 이제 5칸이 있는 셈이에요. 5칸이 있고 그다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20칸이죠. 두 번째 줄 20칸에서 하고 세 번째 줄도 역시 20칸이니까 20칸에 오른쪽 정렬이 된 거예요. 프린트 했기 때문에 다운표가 하나도 안 나온 거고요. 여기가 사실 다시 한번 해보려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번 가르고 프린트문을 다 한번 없애보죠.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다운표를 가지고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운표 가지고 구분이 되니까 프린트문을 다 이제 없애는 겁니다. 없애서 여기도 없애고 여기도 프린트문을 다 없앴어요. 없애놓고 보니까 여기 하면은 다운표가 나오죠. 이건 다운표 가지고 구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앞에 5칸이 떨어졌죠. 5칸 띄고 오른쪽에. 네, 이건 20칸이니까 더 많이 벌어지겠죠. 더 많이 벌어져서 다운표 위치에서부터 이제 칸수가 20칸이 된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게 20칸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20에서 15칸이 된 거죠. 여기 앞에가. 이건 5칸이 된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렇죠. 전체 20칸에 이렇게 적은 거고요. 다운표가 있으니까 이건 또 보기가 좋죠. 아까는 한꺼번에 찍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는 뭐 rjust에 이것만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아규먼트를 하나 더 줬어요. 아규먼트 하나만 줬는데 폴리모피즘 때문에 클래스에 나와 있는 아규먼트의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해도 됩니다. 없이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한번 좀 보죠. 얘를 보시면 헬로우를 이 칸 잡고 거기 이제 오른쪽으로 하는데 빈 칸은 전부 다 별표로 채워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헬로우를 왼쪽 정렬을 해놓은 20칸에다 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기호로 채워라 하는 거죠. 이제 출력 속에 이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출력에서 나오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운표가 나오죠. 예. 이거는 뭐 프린트를 안 썼기 때문에 프린트 속에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프린트문에다가 집어넣으면 역시 똑같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하기 좋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 다운표 속에 들어있는 이거는 필러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필러로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는 필러를 등호로 해라 하는 거고요. 똑같아요. 이제 하는 게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 먼저 한번 보죠. 요거는 잠깐 코멘트 처리를 하죠. 그러면 두 개만 나오겠죠? 헬로를 센터해서 20칸에 이건 센터를 하되 앞뒤로 이렇게 등호가 나오겠네요. 등호로 20칸 5칸 빼면은 15칸이니까 앞에가 한 7칸? 되겠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나오 뒤에가 8 나오고요. 이걸로 봐서는 나머지 찍고 앞에 거는 인티저 나눗셈으로 한다 이렇게 알 수도 있겠네요. 코딩이 됐을 안속에 내장함수 코딩할 때는 그렇게 됐겠어요. 나머지 한 줄을 더 찍으면 이게 똑같은 거니까, 그죠? 찍어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반복이 되겠어요. 두 번째 줄 등호 이렇게 막 나온 거 이게 한 번 더 나오겠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우리 변수 이름 대신에 우리 뭐 변수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문자를 속에다 집어넣어도 돼요. 이렇게 변수 원래 사실은 이게 앞에다 기억을 하기 좋게 이 속에다 변수 같은 거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변수 대신 이렇게 문자를 바로 넣어줘도 좋습니다. 콜론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필러예요. 필러. 여기 필러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가운데 정렬이라는 표시고요. 왼쪽 정렬을 하려면 이제 이걸 바꾸면 F 스트링에서는 이거 달라지겠죠.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이거를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는 그레이터 된 사인으로 바꾸면, 아이고, 이제 오른쪽 끝에 달라붙겠죠. 헬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필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채울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뭐 잘못됐다 고 나오지만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필러니까 아무거나 써도 돼. 퍼센트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퍼센트로 바꿔줘서 나오겠죠. 이렇게 앱스트링에 대해서도 한번 앱스트링 대신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센터
같이 이렇게 직접 말로 써주는 거죠. 이게 좀 아라비가 좋죠, 더 F3보다는. F3는 더 간결하고, 훨씬 더 간결하고, 또 변수 같은 거 막 나오고 하면 오히려 이게 또 훨씬 더 알아보기 좋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이제 좀 소스 코드가 긴 걸로 봐서 하는 좀 복잡한 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그 복잡한 코드를 읽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같은 거 한번 알려드린다면, 일단 이게 함수잖아요. DF로 definition으로 시작하니까 그럼 함수 이름을 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프린트 피크닉이라고 나왔어요. 뭔가 이제 피크닉을 찍는 건데 프린트 피크닉을 찾아야죠. 여기 보니까 이게 두 번 부르는군요. 이 함수를 여기서. 근데 뭘로 그 함수 속에 들어있는 인수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인수를. 첫 번째 인수가 세 개인데 첫 번째 인수는 피크닉 아이템즈라는 것이야. 그렇다면 피크닉 아이템, 이거는 하나의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딕셔너리가 되겠죠. 딕셔너리를 전달하는 거. 이게 어디로 전달되는가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이템스 딕트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딕셔너리니까 변수 이름도 아이템스 딕트. 사실 똑같이 써줘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다음에 또 뭔가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피크닉 아이템즈라고 했으면 여기 똑같이 해줘도 돼요. 피크닉 아이템즈로 다 바꿔줘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어쨌든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그다음 12는 left width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12칸을 띄우겠다는 거예요. right width는 오른쪽에 5칸을 띄우겠다는 거예요. 뭘까요? 지금 여기가 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게 4, 12, 4 제일 긴 게 4자군요. 그러니까 5칸을 주고서 찍으면 한 칸 정도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5로 주고 제일 긴 게 8천이니까 한 칸 정도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이제 한 칸이 떨어지는 거죠. 한 칸 떨어지고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12는 왼쪽 정렬을 해주는 거고요. 왼쪽 정렬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오른쪽 정렬 해버리면 중간에 이제 스페이스는 자동으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스페이스가 떨어지겠죠. 12칸. 이게 제일 긴 게 뭡니까? 제일 긴 게 샌드위치니까 샌드위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자 정도 되네요. 10자니까 12자면은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또 20자, 제일 긴 건 또 20자군요. 이렇게 해서 피크닉 아이템들을 이렇게 아마 테이블 같이 쭉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찍는 게 피크닉 아이템즈라고, 전부 다 대문자로 된 걸로 봐서는 아마 테이블 헤딩 같은 게 되겠군요. 이렇게 찍고 이거를 이제 센터에다 찍는 거죠. 센터. 그 전체 칸 수는 어떻게 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 칸을 전부 다 이게 칸 띄는 건 아닌데 전체 칸 수죠. 그러니까 12하고 5가 되겠죠. 처음에는 17, 17칸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표로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칸을 채우는 거는 피크닉 아이템,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별표가 나오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됐네요. 앞뒤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for loop를 해서 이제 차례차례 찍는 거예요. KV는 이거는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샌드위치, K는 이게 샌드위치니까 K는 왼쪽 정렬하고, left with, 그러니까 어떻게 왼쪽 정렬을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레프트가 12지죠. 12칸 안에서 빈 거는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목차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챕터 1 하면은 그 4페이지부터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목차 만들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식은.
대충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 코드를 보시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구나 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어떤 프로그램을 볼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데피니션 같은 게 함수를 정의하는 게 나왔으면 함수 이름부터 찾아가지고 함수 이름이 어디서 불러지는지 한번 찾아가 보시고 거기서 전달하는 인수가 뭔지 인수의 형태는 어떤 건지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매핑을 한번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드를 분명히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할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비슷한 게 나오면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목차 같은 거 만들 때 편히 쓸 수 있는 코드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스트립, 그 다음에 R 스트립이라는 거하고 L 스트립 뭐 왼쪽에서 없애고 오른쪽에서 없애고 뭐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를 없애는 경우에요. 이거는 화이트 스페이스라고는 전부 다 이렇게 빈 칸이죠. 스페이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오는 거. 하얗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검은 화면이 검으니까 그런데 화이트 스페이스가 맞겠죠. 안 보인다 뜻입니다. 화이트란 말은. 네. 여기는 이제 그 후라는 것은 이제 헬로 월드 이렇게 앞뒤에다 이렇게 스페이스를 좀 준 헬로 월드로 정의를 하고요. 후의 스트립 찍어 없애고 찍는 거예요. 그다음에 L 스트립 왼쪽만 없애는 거고 이거는 그냥 문자가 한번 나오면 요 사이에 있는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은 문자가 끝날 때까지는 지우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건. 왜냐하면 L 스트립이나 스트립은 다 지우는 거지만 양쪽 다 지우는 거지만 그렇다 해서 그 헬로하고 코마하고 월드 사이에 들어있는 스페이스까지 없애지는 않아요. 이렇게 양쪽을 다 없애는 건 아니군요. 헬로 월드 스트립 하면 한 번만 없애는군요. 한 번만. 양쪽 다 없애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 한 번만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복사에다가 다른 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여기 이거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좀 출력을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코드를 여기서 만들고요. 여기다 붙여놓겠습니다. Ctrl V 하고 이걸 없애면 다운표가 나오겠죠. 프린트 없애면 이렇게 이게 그 주피터 노트북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운표가 나올 거니까 그때는 딱 붙어서 나오겠죠. 다운표가 헬로 월드에. 그러니까 앞뒤 다 없앴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앞뒤 다 없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L 스트립으로 하면은 왼쪽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L 스트립으로 하면. 그러니까 뒤에는 좀 스페이스가 남겠죠. 이렇게 스페이스가 남습니다. 그럼 스트립하고 L 스트립, R 스트립 차이는 아시겠어요? 스트립은 없앤다 하는 말이죠. 다음은 이제 fu 스트립. fu는 이제 정의를 앞에서 했으니까 헬로 월드라고 했으니까 따로 또 만들어 놨네요, 내가. 네. 미안합니다. 제가 좀 기억력이 이제 갈수록 없어져 가지고 만들어 놓고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설명이 다 된 거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건데, 아까 스트립 하고서 그냥 아무것도 없었죠? 이렇게 괄호가 바로 닫았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괄호 속에 들어간 걸 없애라는 거예요. 아까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없애라는 게 됐는데, 원래 스트립이라는 걸 없애라 하는 뜻인데, 이렇게 그 인수를 주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이건 순서는 관계없어요. STOP라고 해서, O는 대문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그 중간에 뭐 베이컨에 O자가 들어있잖아요. 이건 없애지 않기 위해서 에러가 나오니까 잘못하면 이걸 없애지 않기 위해서 스톱이라는 어떤 스트링만 없애는 거예요. 스톱이라는. 근데 이건 대문자 소문자는 구분이 되는데 그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STOP 이렇게 쓰는 거나 TSPO라고 쓰는 거나 뭐 POST라고 쓰는 거나 다 똑같아요. 이 패턴을 줄 때는 패턴은 그렇게 똑같이 뭐 이렇게 다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주나 또는 마지막 같이 이렇게 주나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대문자 소문자는 이제 구분을 우리가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STOP 이것만 없애주는 거예요. STOP 스톱이라는 건데 O자가 대문자인 거. 그것만 찾아서 이제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글자가 드러나겠죠. 우리 마치 그 암호같이. 이 무슨 암호인가 이렇게 한눈으로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빼고 보면은, 베이컨, 스톱이 하나 더 들어있네.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왜냐? 이 가운데 있는 건 한번 이렇게 끝나잖아요. 가운데 있는 거는 안 빼. 가운데 있는 걸 안 빼니까 왼쪽하고 오른쪽만 이렇게 없어진다 하고 봐야 돼요. 다음은 오더라는 그 메소드하고 이건 펑션이네요. 오더라는 펑션하고 캐릭터라는 CHR은 캐릭터입니다. 세 글자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오더, 이건 유니코드 그 순서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문자들 전부 다 컴퓨터에서는 문자가 됐건 숫자가 됐건 그림이 됐건 전부 다 2인수로 번역이 돼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이인수를 이제 다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 어떤 이제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자나 숫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은 유니코드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문자 A자는 유니코드 몇 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표시를 하면 65번이다. 숫자 4죠. 숫자 4는 이제 번호로 표시하면은 유니코드 52번이 되겠고요. 느낌표는 또 이제 33번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일 빠르네요. 이렇게 특수 문자들이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숫자, 특수 문자, 숫자, 그 다음에 영문자 이런 순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유니코드를 65는 A자였었죠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문자 A자가 지켜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CHR 하면. 네. 그 다음은 뭔가요? 이거는 이제 B를 한번 찍으라는 거죠. B를 좀 이렇게 복잡하니까 B는 아까 A가 65번이었으니까 이건 66번이 되겠군요. 그렇죠? 찍으면 66번. 그렇죠. 근데 이건 이렇게 찍으면 길이가 짧아져서 좋고 이건 이제 기억 장치를 차지하는 대신에
여기 앞에다가 뭐 코멘트를 붙여보겠습니다. 붙이고 뒤에 것들은 두 개는 뭐 없어요. 이게 지금 코멘트 이제 방금 붙인 게 두 줄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읽기가 좋겠죠. 이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자, A는 먼저 나오니까 먼저 나오는 것이 작다. 크다 작도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니코드로 바꾸면 크다 작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변수 이름으로 바꾼 거죠. 치환한 거죠. 변수 이름을 유니코드 B라고 주고서. 그럼 그다음에 이건 65를 순서로 바꿔서 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건 B자가 나오겠어요. 앞에서는 A자가 나오고 뒤에서는 B가 나오고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은 여기 그 네드 배첼더라는 분이 아마 이 파이썬으로는 아주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파이썬 컨퍼런스 같은 거죠. 거기서 연설이 아니라 이제 발표한 거죠. 36분 한 20초 정도 되는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컨트롤 누르면 손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좀 바뀌죠. 누르면 우리가 동영상을 Of all the changes in Python 3, the biggest change and the reason things take long to port to Python 3 is because of bytes in Unicode. 네, 이런 내용입니다. The characterization of the pane in Unicode in Python 3 is also very different. So, 여러분도 누르시면은 아마 링크가 될 거예요. 한번 이제 저는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 거 2012년이니까 10년도 넘었죠. 옛날 게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살펴보시면은 또 좋은 교훈을 얻으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이퍼 클립, 파이썬이라는 말하고 페이퍼 클립이라는 말을 합친 것 같아요. 페이퍼 클립 뭐 합니까? 종이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 보관할 때라든지 그런 거 쓸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게 좀 에러가 나왔죠? 이거 잠깐 제가 목 좀 기침 좀 하고 이거 지금 임포트 해야 되는데 이거 파이퍼 클립이라는 건 이거 지금 파이썬 안에 미리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위치는 넣어도 좋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실행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코드에다 넣고 여기 컨트롤 탭이었죠. 백코트 하면은 나옵니다. 기네요 뭐가. 끝 부분으로 가서 아까 제가 연습했던 게 화면을 좀 지우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이제 설치가 되겠죠. 파이퍼 클립이라는 제3자 서드 파티에서 만든 이런 모듈들을 저희가 불러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실행을 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리나요? 짧게 되는군요, 다행히. 네, 이렇게 해서 좀 이건 좀 안 해도 이게 pip이라는 게 이게 파이썬 그 인스톨레이션 프로그램이에요. 파이썬에서 쓰는 다른 모듈들을 인스톨해 가지고 쓰는 거다. 이제 컨트롤 백코트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우리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치가 됐어요. 됐으니까 이거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좀 실행을 안 할 때 나왔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쪽에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소스 코드. 소스 코드 보시면 소스 코드 이거 가지고 하셔도 되겠어요.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구나. 네. 피크닉 아까 테이블이라고 했고요. 이쪽에서 이건 바로 이제 실행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원래는 이게 그냥 뭐 간단히 프린트하면 되는데 이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냐? 이건 뭐 이게 다른 데 쓸 데가 많죠, 실은.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파이퍼 클립 점 카피라는 명령으로 할 수 있고, 카피하면 여기 이 문자열이 이제 카피가 돼서 우리 보통 메모리 기억 장치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보통 이제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래 나왔네요. 클립보드 들어가는 거예요. 클립보드 헬로 월드라는 게 이제 카피하니까 클립보드에 들어갔어. 그걸 페이스트 하면은 그 내용이 클립보드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컨트롤 C 했다고 보죠. 이 키보드에서 제가 누릅니다. 컨트롤 누르고 C 했어요. 그러면 이게 클립보드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컨트롤 C 했으니까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컨트롤 C 한 게 그대로 되는 거죠. 위에서 카피했으니까. 좀 줄이 좀 틀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이거 이제 보기 좋게 또 정렬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배운 것들 명령어들 이용을 해서 또 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 명령을 쓰면은 이제 어디서 우리 그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데서 보는 내용들을 복사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한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복사를 클립보드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이제 보기 좋게 페이스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정렬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 6번 강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흥미 위주로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어떻게 중간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눈을 좀 보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하는데 좀 진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티킨터라는 거 안에 파이썬 안에 미리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그림 그리는 거 또 좀 간단한 뭐 4개 정도 해볼까 해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짧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기로 하고 기본적인 건 쭉 하겠습니다. 한번 쭉 기본적인 내용은 한번 강의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좀 완성된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칼러 게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계산기 캘큘레이터, 그 다음에 뭐 시계 만드는 거, 디지털 시계, 아날로그 시계 한 4개 정도 이렇게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그 기본 문법 설명, 티킨터 문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또 우리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는 건 또 진행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20개 이제 뭐 다른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 한 20개 정도 설명을 드리고 3D 그래픽 같은 거 하고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더 그때 좀 바뀌어야 될 게 있으면 그때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아마 다음 주에는 강의가 안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지금 몸 컨디션이 제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 공지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조금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좀 짧게 해서 짤을 짤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